짚어봐야 이슈가 오늘도 많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MTN 상생클럽 김규수 대표와 JB스타 김난 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실적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다뤄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슈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IT 기업들이 실적을 줄줄이 내놨습니다. 지난밤 미국에서는 애플이 실적을 내놨고요. 또 국내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LG전자, LG이노텍 등등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오후에 LG전자가 실적을 내놨죠. 저희가 이제 표로 만들어봤는데요. 함께 짚어보면서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실적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요, 무려 1년 전보다 199% 증가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1년 전보다는 좀 줄었어요.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6.8% 증가한 수치였고요. 매출액 그 금액으로 따져보면 14조 1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3,400억 원대로 점검이 됐습니다. 이렇게 뭐 실적이 좋았다라는 뉴스 속에서도 또 LG전자 주가 흐름은 약보합선으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요. 자, 구체적인 실적과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규수 대표님, 애플 뭐 관련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어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오늘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부분 어떻게 좀 의미 있는 부분을 발견하셨는지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그 SK 하이닉스하고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죠. 어제 애플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그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애플이 반등한 건 기술적 반등 흐름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애플 차트를 보시면 뭐 고점 대비 한 40% 정도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또 1, 4분기에 영업 실적도 예상치 자체를 하회해 놨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측면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장의 IT 쪽 부분들이 반사이익 측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IT 업종 부분에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애플의 반사이익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 어제 반등을 또 했죠. 이제 그것처럼 실적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기간 조정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이 2, 4분기 흐름 전개가 되면 IT와 관련된 투자 부분이 증가할 것이고 그런 부분의 수혜를 우리 대한민국의 IT 기업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초보 투자분들께서 오늘 LG전자가 0.4% 정도 밀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왜 밀렸느냐? SK하이닉스도 그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해외 시장의 정책적 변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이 심했었던 종목 그 부분 좀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반등하는 시점에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LG전자나 하이닉스나 1, 4분기 어려운 시장 환경 그런 흐름들 속에서도 나름대로 돌파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사실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쉬어가거나 기대만큼은 못 올랐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이런 것들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난 팀장의 말씀도 함께 드릴까요? 네. IT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도 오늘 이 실적 발표 나오는 촉촉이 확인하시면서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 점검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 오늘같이 호실적을 내놓는 날에는 3만 원을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소 좀 화답하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략 2012년 초에 완성을 했었던 그 3만 원 영역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기관이 좀 매수에 나서고는 있지만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다소 좀 힘에 붙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때에도 IT 업종은 제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보다는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두고 공장 생산시설을 법인을 두고 좀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런 관련 부품주로는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플래스컴이라든지 이렌텍, 모베이스 이런 기업들은 이미 삼성전자가 베트남 현지 생산 시설을 대규모로 좀 늘려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이번에 나오는 이제 실적들 5월 중순에 아마 나올 겁니다. 코스닥에 네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요. 여전히 대비했었을 때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IT 업종에서 대형주만 볼 것이 아니라 좀 중소형 업체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이 그 매출 비중이 높았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비교적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좀 띄었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었을 때 IT 업종은 전반적으로 애플의 실적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애플을 좀 뛰어넘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 있습니다. 같아요, 정말. 오히려 그렇죠. 삼성의 입김에 따라서 국내 부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뭐 전반적으로 오늘은 낙폭과대 업종들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경기 민감 업종들 위주로 좀 크게 올랐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대차 잔고가 많이 증가했었던 이런 기업들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차 잔고가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재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관련 부품 업체들도 좀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네.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전반적으로 IT 업종은 실적은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거고요.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관련 부품 섹터 업체들 그 외에도 LG전자도 저는 또 긍정적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좋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좀 색다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들도 중장기적으로 좀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앞부분에서 그 IT 부품 얘기하실 때 이렌텍하고 플렉스컴하고 또 모베이스도 있고요. 모베이스 네. 한번 흐름 어떻게 되나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IT 실적 부분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다른 이슈 점검을 해드릴까요? 물론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IT 오늘 많이 오른 데 가운데서 또 IT 부품주들 들썩였거든요. 코스닥 시장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일을 쳤습니다. 이 지수가 563.81로 마감이 됐고요. 장중 최고점을 보아하니까 코스닥 지수가 564, 1포인트 정도 더 오른 채 이제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네요.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이어왔었던 그 박스권 상단 부분 이제 돌파하는 시점을 이제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가 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이 이 지수를 이끌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 김규수 대표님, 이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말씀해 주셨던 그 종목들 보면 되는 건가요? 근데 좀 걱정되는 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접근하면 좀 걱정되고 막 계속 그렇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이제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할 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많이 떨어지면 편안한가요? 그래도 그죠? 왠지 그런 건 있거든요. 그런데 싸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매수하기도 편합니다. 그죠? 그 마음이 편하다. 예. 그거는 뭐냐면 이제 가격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가격을 보게 되면 위에서 50만 원에서 25만 원, 30만 원에 떨어진 종목을 매수하는 게 편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시장에 항상 보게 되면 시장의 성격을 봐야 되죠. 자, 코스닥 시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코스닥 시장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이렇게 급락 내려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외국인이 8천억 샀다. 그리고 기관이 7,800억 매수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흔들기는 지정학적 리스크,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흔들면서 올라왔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 흔든 부분은 셀트리온 때문에 흔들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셀트리온이 하한가를 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혀 변한 게 없다. 성장주 위주로는 계속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스닥 흐름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 그죠? 4년의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45포인트를 무너지지 않으면 이 코스닥 지수는 620포인트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크다라는 쪽에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성장의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IT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바이오, 제약 바이오, 제가 제약 부분에서는 종분당, 그죠? 오늘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가는데 이게 이제 성장주면서 거래소 종목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의 네.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엄청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의 대장은 메디톡스입니다.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이라고 하셨죠? 바이오. 네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음식료에서는 대상, 그 이제 코스피 쪽 부분이고 또 코스닥 쪽에서는 그 형태의 움직임으로 오고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성장주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 주식이죠. 파라다이스 오늘 조정 좀 받았습니다. 일봉으로 3일째 상승을 하면 쉬어가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 어느 타이밍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부분이지요. 그리고 게임 관련주 중에서는 여러분들께 유메이드와 게임빌 이쪽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앵커님? 예. 자, 유메이드 부분의 차트 부분도 이 부분은 게임주는 그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후발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업종, 뭐 제약, 바이오, 음식료 할 거 없이 대부분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계속 성장주를 이야기를 하냐면 코스피 종목에 길들여져서 코스피 저성장 구조에서 자꾸 산업재 소재만을 보다 보면 시장의 흐름, 물줄기가 가고 있는 방향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예전에 개인 투자가들이 치고받고 하면서 세력주, 세력 매매, 그죠? 그런 거에 함몰돼 있죠. 왜냐하면 1999년에 IT 버블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한글과 컴퓨터 해가지고 막 날랐습니다. 그 IT 붐 통해서. 그러고 나서 개인들의 시장이 좌지우지되다가 팍상 망하면서 급락을 했죠. 그런 환상 때문에 코스닥은 개인들의 놀이터다. 개인들의 흐름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작년도 말부터 지금 들어온 시장 흐름의 코스닥 흐름은 개인 장세가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의 물줄기에 편승돼서 움직여줘야, 그죠? 먹을 것이 많은 데에서 잡아야 물고기가 많은 데서 낚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물고기도 없는 데 가서 암만 좋은 낚시 기술을 가지고 낚시를 해도 잘 잡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코스닥 지수는 더 상승하는 쪽으로 보시고 예. 이 코스피 지수는 이제 산업재 소재가 오늘 일정 정도 반등을 했죠. 자, 한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세게 나온 종목과 반등이 약하게 나온 종목. 그죠? 화학주 중에 롯데케미칼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반등. 참 오늘 같은 장 이런 장에서 반등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이따가 질문하실 내용이죠. 현대차, 기아차 실적 내기. 거기에 제가 앞서서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거래소 지수가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고 이번 반등이 1950에서 75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내일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와 현대유아의 차트를 보십시오. 어제의 저점 또 깨버렸죠. 그죠? 무슨 거냐면 산업은 항상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는데 거래소 종목 업종 중에서 저점을 이탈하는 종목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의 에너지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어느 업종, 뭐 오늘은 고려아연과 대한항공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해운, 항공, 그리고 원자재 관련 그런 부분들을 갖고 할 때 그 매수세가 누구냐? 기관입니다. 기관분들이 그죠? 낙폭과대를 가지고 종목을 가지고 롤링을 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트레이딩을 하는 거와 추세를 돌리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걸 염두에 두고 예.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등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이전 저점을 이탈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종합주가 지수가 반등을 나와도 1975포인트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1950포인트 근처 내일 정도까지 반등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경기 민감한 부분은 조금 더 줄이 이후에 다시 쌍바닥을 만드는지 기간 조정에 대한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 코스닥 부분에 있어서는 설령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성장지의 흐름은 지속된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기관과 외인 두 주체 간의 매수 한 군데만 있다라고 한다면 순환해서 그러니까 성장주도 제가 이제 그 성장주에 대한 부분 종목들 그 유형 보게 되면 음식료, 섬유, 전자결제, 홈쇼핑, 제약, 바이오, IT 부품, 게임, 전기가스 이런 쪽이거든요. 그게 저성장 구조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KG 모빌리언스
전고점 돌파, KG 이니시스가 먼저 전고점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결제 관련주가 업종이 성장을 하는데 실적을 다 확인한 다음에 사면 뭐 어떡합니까? 오늘 실적이 좋은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은 실적을 확인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좋은 실적을 갖고 나오는 실적을 확인하고 사게 되면 높은 가격에 사야 되고 낮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보유했을 때 그죠? 손해가 나고 떨어진 거에 대한 확인을 갖는 거예요. 항상 주가는 차트를 통해서 또 같이 보는 겁니다. 추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고 알게 모르게 기술적인 차트 흐름은 제가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차트는 보이는 사람 똑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은 서로 틀린 겁니다. 그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사실 여러분들 기업의 실적이 좋다는 거 기업 실적 나와봐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이미 내부자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에서 그 기업이 뭐 또 하청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흐름들을 읽어내면 추세가 유지되고 상승하는 흐름의 주식들을 공략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의 흐름에 나오는 종목들은 아쉽고 아프지만 인내하는 부분을 적게 하기 위해서라도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장주인 흐름들은 지속된다라고 봅니다. 예, 우리 대표님 오늘 또 발동 걸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현대기아차 제가 질문 드릴 거란 거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일단 실적 발표가 내일이니까 예, 당연히 나오겠죠. 역시 촉이 대단하십니다. 자, 김난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어쨌거나 김규수 대표께서는 너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니면 혹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 이런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김난 팀장님께서는요. 내일 시장 우리 투자자들이 좀 써야 할 전략 같은 거나 네. 아니면 또 종목 말씀 해주셔야죠. 그런 부분까지 첨부해 주세요. 우선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시장이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오르면서 실적 발표도 비슷한 지금 시기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머징 국가들 우리나라도 포함을 해서요. 이머징 국가들의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거를 달리 얘기를 해보면 일본 증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낙폭과대되면서 소외됐었던 국내 증시 쪽으로 조금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그동안 더 이렇게 많이 하락했었던 낙폭과대 업종들, 경기 민감 업종들이 되겠죠. 뭐 건설 업종들도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상대적으로 어닝 쇼크 얘기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탄력이 상당히 좀 세게 붙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기술적 반등이 앞으로는 조금은 더 나오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현재 시장에서 크게 매력 있는 종목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이런 대형 업종들 가운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낙폭과대됐었던 종목들을 트레이딩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겠죠. 도요타 실적 발표 좀 주목하시면서 도요타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신용 등급도 상향 조정되고 있고 계속해서 그쪽은 좋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라도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반등이 당분간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내일장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동안 연기금이 조금씩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서 양극활 물질을 만들어냈었던 전구체를 만들어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앞으로는 MIT 소자라고 해가지고요. 열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물질을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될 만한 먹거리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관들도 좀 착안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기업들 현재 시장에서 물량을 조금씩 모아나간다라고 하면 또 어려운 장세를 좀 극복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따라서 손절가 8,500원 드리고요. 목표가 11,500원 1차적인 목표가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서 네네. 매수가는 9,080원에서 9,120원 구간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눌렸을 때 접근 가능하겠네요. 목표 가격 11,500원에서 8,500원 손절 가격까지 에코프로 점검해드렸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어지는 역전의 기수 꼭 계속 봐주시고요. 김기수 대표와 JB스타 김난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